안녕하세요. 뇌맘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두통은 안 겪은 사람을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일상이 된 증상인데요. 그만큼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얼마 전 헐리우드 배우 제이미 폭스가 20일간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합병증으로 인한 두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두통이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20년 된 두통으로 저를 찾아오신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의 MRI나 CT 검사로는 어떤 원인도 찾아진 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20년간 진통제만 복용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성이 생기다 보니 진통제 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두통이다 보니까 저도 치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할아버님께는 너무 오래된 두통인데 치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라고 여쭤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서는 평생 두통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해왔다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꼭 치료를 해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주셔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두통은 대부분 두개골과 경추 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뇌신경계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할아버님의 경우도 두개골의 저평골 부위의 불균형이 신경 흐름을 막고 있었고 경추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신경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재생하는 한약 처방과 뇌불균형을 교정하는 균형장치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했었고요. 다행히 2달 정도 지나면서 통증이 50% 이상이 개선되었고 20년간 복용해오던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두통이 되게 오랫동안 있으셨잖아요. 얼마나 되신 거죠, 두통이? 그게 이제 한 20년 되는데,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두통이 이제 오는 그 빈도가 있고 강도가 있잖아요. 예, 두통 빈도가 예전에 한 10만큼 있었으면 한 몇 정도 주는 것 같으세요?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오. 강도는 10이어서 10에서 몇으로? 그것도 한 5 정도. 그렇죠. 절반 정도. 좀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여기 목하고 여기 근육이 아직 완전 풀리진 않는데 좀 풀렸습니다. 목 근육이 좀 풀리는 느낌이 느껴지시네요? 예. 지금 치료하면서 2달 정도 됐거든요? 예. 2달 정도 치료해서 절반 정도 일단 내려왔으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그죠? 두통은 일반적으로 이마에서 관자놀이, 뒤통수, 뒷목 등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경험하는 증상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긴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욱신욱신거리는 두통,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두통, 바늘 끝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 등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두통의 종류로는 첫째 긴장성 두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나 자세 불량, 경추 이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경우들이 고요. 둘째, 편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픈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통증의 부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좌우 번갈아 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뒤쪽으로만 통증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만성적이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가 편두통이 있는 경우 자녀들도 편두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군발두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두통으로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 눈의 충혈이나 눈물 흘림, 얼굴 전체에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경추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경직이 되어서 뇌압이 상승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편이고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 뇌혈관성 두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동맥류, 뇌종양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두통인데요. 편측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통을 치료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양방 쪽에서는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항우울제 등을 주로 처방하게 되는데요. 가벼운 증상일 때는 약국에서 타이레놀과 같은 비처방약을 사서 드셔도 되지만 두통은 약보다는 생활습관 및 휴식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소 빛이나 소리, 냄새 등에 민감하신 분이나 과도한 업무로 야근이 잦은 분들에게서 두통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음주나 카페인 등이 과한 경우에도 두통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두통의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고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나면 통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신경을 둔감하게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칭,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그리고 명상이나 고요한 음악을 들으면서 심신의 릴렉스를 유도하는 것은 두통을 관리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맘주치 노충구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